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계약을 입찰에 붙여야 하는데 수의 계약을 하면서 특정 업체들이 독점하는 상황을 만드는가 하면 보험료의 정산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자체가 생활 폐기물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 입찰에 붙여 낙찰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울산 남구청은 수년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4개 업체와 4개 권역별로 나눠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업체 한 곳당 적게는 연간 20억 원에서 많게는 40억 원 규모입니다. 특정 업체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수년간 독점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남구청은 또 대형 폐기물의 경우 원가 계산을 통해 결정된 계약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처리 수수료 수입을 그대로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정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후정산으로 보험료를 감액하면서 6,9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울주군의 경우 일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만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도 수거 차량의 운행 일수를 주 6일 기준으로 적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금액이 적정 금액보다 8,600여만 원 과다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남구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정산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2,100여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감사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공익감사로 감사원은 적발된 4건에 대해 2건은 주의, 2건은 통보 조치했습니다. 남구청은 앞으로 생활 폐기물 용역 계약을 일반 경쟁 입찰로 추진하기로 했고 울주군은 원가 계산과 사후정산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 활동은 하지 않고 되팔아 차익만 챙긴 영농법인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476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울산에서는 울주군 지역 농업법인 3곳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뒤에 실제 농업 경영은 하지 않고 되팔아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법인은 13필지를 9억 3,400만 원에 취득했다가 19억 1,400만 원에 되팔아 9억 8천만 원의 차익을 챙겼고 B법인은 1필지에 5억 8천만 원의 차익, C법인은 4필지에 2억 8,900만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농업법인에 대해 고발할 것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경제 고통지수가 울산이 7대 광역시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의 경제 고통지수는 9.15, 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울산은 9.3으로 광역시 중에 인천과 광주에 이어 3번째로 높았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하루빨리 민생고통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고물가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신용보증재단이 전국 최초로 소외된 지역 소상공인들을 발굴해 내생의 첫 번째 맞춤형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보증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소외받아왔던 사각지대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발굴해 100억 원까지의 보증 공급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 사업에는 경남은행과 하나은행이 참여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고 재단은 보증료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울산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울산 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과 김두겸 울산시장이 단독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 사업의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울산시장실에서 이루어진 단독 면담은 이 의원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의원과 김 시장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전국체전 개최, 태화 문학체험관 건립과 외곽 순환도로 개설 등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산하기관장 교체는 편가르기식 물갈이보다 능력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건의했고 서울본부 개방형지기도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야당을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부지방의 폭우 피해 소식이 연일 전해지면서 울산에 이 같은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울산도 배수로에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냄새가 난다며 고무판으로 덮어놓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폭우에 대비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마치 강물에 잠긴 듯한 차 한 대를 시민들이 힘겹게 밀고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주차장의 차 10여 대가 쏟아진 비에 물에 잠깁니다.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중부지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름철 폭우로 침수되기 일쑤지만 빗물이 빠져나가야 할 구멍은 쓰레기로 꽉 막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수로에는 담배꽁초와 나뭇잎이 쌓여 있어 배수구 막힘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차바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이곳 태화시장에도 상당수의 배수로 안에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악취로 인해 배수로를 고무판으로 덮어놓은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장마철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구청에서는 상습 침수 지역에 배수지와 배수 터널을 설치해 침수에 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배수지도 만들고 배수 터널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LH에서 구역에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배수 거름망도 설치하고 이 배수 뚜껑 교체 사업도 지금 현재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여름철 장마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설에 상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관로라든가 배수 펌핑장이나 하나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 이게 지금 답답하고 상인들은 미칠 정도예요. 지자체의 배수로 점검은 물론 내 집 앞 배수로가 막혀 있지 않은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가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재난 대응 태세를 강화합니다. 울산시는 24시간 상황 근무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가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사태와 급경사지, 저지대 침수 피해 위험 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집중호우 시 긴급 재난 문자와 스마트 재난 상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언론을 통해서 위험 지역 출입 금지와 야외 작업 금지 등의 시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행안부가 주관하는 하수도 분야 지방 공기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한 가운데 철저한 오폐수 관리가 주요 성과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류식 하수관로를 100% 설치해 빗물과 생활오수를 분리 이송하면서 도심 하천에는 오폐수 노출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년간 하수 처리수를 법적 수질 기준보다 30% 낮은 기준에 깨끗한 수질로 방류하면서 태화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울산 시티 컨벤션에서 103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와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관계관 회의에는 울산시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대한체육회 이병진 사무부총장, 각 시도 체육회 관계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 준비사항 보고와 세부 추진 계획, 숙박 현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103회 울산 전국체육대회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울산 종합운동장 등 49개 종목으로 73개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울산시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어제 최근 울산교육청의 학교 관리자 인사에서 장학관 특별 채용과 포괄적 성교육 도입 정책 등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좌천성 인사가 단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본인 희망과 다르게 인사 발령이 있을 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인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전문가를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발령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인사라며 교육계를 황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복성, 좌천성 인사로 진행됐다면 인사에 관여한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창의 융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운 수업을 직접 실습까지 해보며 로봇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등 미래공학도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 창의융합교육센터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한 창의융합교육이 한창입니다. 로봇 햄스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입력값, 즉 코딩을 해주고 실행합니다. 입력된 수치에 따라 로봇 햄스터가 움직이자 아이들은 마냥 신기해합니다. 저희가 직접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해서 그 햄스터 로봇을 이런 로봇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직접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살짝 신기했어요. 또 다른 교실에서 진행된 반도체와 같은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실습 시간. PC와 연결된 마이크로비트에 하트 모양의 아이콘을 코딩해주고 실행하자 광고판에서 볼 수 있는 LED 아이콘이 작동합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수업을 자신이 직접 실습해보며 작동 원리까지 이해하게 된 겁니다. 여름방학 때 이곳에 와서 소프트웨어 수업을 하니까 그 코딩으로 어시카를 조종할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미있고 또 오고 싶어요. 지난 1일부터 운영된 여름방학 창의융합교실은 지역 초등학생 10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창의놀이와 수학, 과학과 창작이 함께하는 창의교실과 인공지능, 코딩교육, VR 체험, 로봇 활용 교육이 어우러지는 소프트웨어 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창의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는 2학기에도 주말과 겨울방학을 활용한 창의융합교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된 여름방학 창의융합교실. 미래공학도의 꿈을 실현시키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 시민연대가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를 방류할 것을 남구청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인기를 끌면서 고래도시 장생포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남구청은 고래를 홍보의 도구로만 이용할 뿐 방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이어 최근 해양수산부가 남방 큰돌고래 비봉리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야생 적응 훈련을 시작했다며 남구청도 적극 행정으로 고래 생태체험관에 갇혀있는 돌고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사용 표시 색조 화장품 등에서 피부염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보존제가 다수 검출됐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 사용 화장품 표시가 있는 화장품 115건을 분석한 결과 16건에서 보존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제품별로는 색조 화장품의 33.3%에서 보존제가 검출됐으며 눈 화장품에서 25%, 영유아용에서 11.1%, 자외선 차단제에서 5.4%가 검출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검출된 보존제 종류와 함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안전 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이 2019년 이후 3년 만에 태화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2022 워터버블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워터버블 페스티벌은 물총 싸움과 거품놀이, 서핑 보드 체험 등 즐길거리와 EDM 앤 댄스 공연, 물풍선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행사를 주최한 젊음의 거리 상인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영장별로 시간당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오는 13일 오후 진화해수욕장 팔각정 옆 특설무대에서 울주군 해뜨미 씨름단과 함께하는 진화해수욕장 울주 장사를 찾아라 행사를 마련합니다. 지난해 창단 이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해뜨미 씨름단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개인 통산 14번째 장사 기록을 세운 노범수 선수를 비롯해 최연소 한라장사인 김무호 선수 등 해뜨미 씨름단 선수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행사는 일반인 참가자가 선수 중 1명을 지목해 씨름을 하는 순서와
울주장사 퀴즈쇼, 일반인 참가자들끼리 시합을 벌이는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